김병기 의원 이번에 본인과 관련된 금품수수 의혹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핑퐁 일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구의원 2명에게 돈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2천만 원과 1,000만 원. 그리고 여기에는 김병기 의원 부인이 등장합니다. 김병기 의원 부인이 등장을 해서 액수가 적니, 많니, 돌려줘라, 다시 갖고 와라 이런 핑퐁 게임이 있었던 겁니다. 2020년 1월에 2천만 원 받았고 5개월 뒤에 다시 돌려주고 2020년 3월에 1,000만 원 받았고 3개월 뒤에 다시 돌려줍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김경 나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김병기 의원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봐라. 뭐 여쭤봐라. 시샘말로 짜고서 둘이 상의해가지고 혹시 그렇게 했다면 완전히 저를 끌어들인 거거든요. 김병기를 끌어들여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 거 전혀 절대 아니에요. 아니 의원님은 아니겠지만 그냥 왜 그분이 저를 갖다가 콕 찍어가지고 상의해 보라고 그랬을까요? 자, 2022년 대화를 잠깐 들려드렸습니다. 이때 강선우 의원이 누군가가 두 사람이 얘기했고 김병기 의원을 찾아가봐라 라는 얘기를 김병기 의원이 하자마자 저렇게 발끈하는 모습, 화를 내는 모습. 과거 본인도 돈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자기를 끌어들였다라는 표현까지 써면서 약간의 기분이 나쁜 표정을 짓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본인도 과거 2020년에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시에 얘기했던 걸까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 녹취 전체적 맥락을 보면요. 네. 처음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불쾌하는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뒤에 또 이어지는 대화에서는 공간이 간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더라고요. 네. 내용상 그러니까 뭐 그냥 합리적으로 보면 공간이 간사기 때문이었지. 총선 때 돈 받은 그때 탄원서 폭로 이것을 매개로 해서 예를 들면 김병기 의원의 약점을 잡고 들어온 거로 결론 내는 대화는 아닙니다. 아마 그리고 거기까지 고려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네. 당신 공간이 간사고 내부 의원이 간사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시 의원의 공천권은 시당 차원에서 사실 행사되기 때문에 공관위 내부 의원 간사의 역할과 권한이 대단히 큽니다. 네. 아마 그런 취지에서 김병기 의원과 상의하고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봐라는 조언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대화가 이어지는 것으로 볼 때 과거에 본인과 관련된 제기된 의혹의 문제를 연결해서 이 사안을 봤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나 2020년 1월과 3월에 구 의원 2명에게 2천만 원과 1,000만 원이 자신의 아내에게 전달이 되었고 3개월에서 5개월 뒤에 이를 돌려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번에 처음 공개된 건 아닙니다. 2024년 2월에 지금은 민주당 의원이 아닌 이수진 전 의원이 이 내용을 한번 폭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탈락한 분들이 계셨어요. 컷오프된. 컷오프 시킨 분은 정작 이런 비리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증거를 갖고 왔어요. 네. 그거를 당대표실로 보냈죠. 근데 그게 당대표실에서 윤리감찰단으로 갔다가 다시 검증위로 갔어요. 돈을 줬었다. 물론 6개월 후인가 돌려받았지만 돈을 줬다. 예, 그 양반 국회의원일 거 아니에요. 동작 갑에. 근데 지금 그분이 또 공간이 간사잖아. 네. 자, 2020년 총선 당시에 당시 김병기 의원은 검증위원장까지 역임했던 아주 실세 중의 실세였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1,000만 원, 2천만 원을 제공했다라는 의혹. 당시에는 묻혔지만 지금 강선우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게 재조명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병욱 위원님? 그러니까 저 당시에 이제 그 이수진 당시 의원은 진술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수진 의원은 동작을, 네. 김병기 의원은 동작갑.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동작구의 구의원들은 이제 이 두 사람이 협의해서 공천도 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김병기 의원한테 돈을 줬다는 그런 탄원서를 저게 이제 탄원서가 이재명 대표님께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주려고 하는데 그 절차가 좀 애매하니까 이제 그걸 이수진 의원한테 갖다 준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수진 의원이 이제 대표실로 보낸 거죠. 그런데 이제 저기에 보면 전 내용에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돈을 언제 어떻게 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돌려받게 되는 과정에서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뭐라고 말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써 있어요. 저기 보면은 네. 뭐 처음에 500만 원 줬는데 뭐 돌려주고 그다음에 1000만 원을 줬더니 또 뭐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저거를 이제 그 당시에 구의원들이 네. 김병기 의원을 예를 들어서 음해하기 위해서 지어낼 수 있었을까 과연? 저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그런 얘기는 그런 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별로 그래 보이지 않아요. 물론 검증은 해봐야 되는 겁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저 문제에 관해서 문제가 이수진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김병기 당시 의원이 이거 끝까지 본인이 그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해서 고소를 했어요. 네. 그런데 총선이 끝난 후에 취하했죠. 취하했어요. 왜? 아니 본인이 정말 결백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걸 끝까지 유지를 해야죠. 더군다나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얘기를 한 사람이. 네. 근데 취한 걸로 봐서는 본인이 저 부분에 관해서 이거 계속 수사에 들어가면 별로 자기한테 좋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한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도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저렇게 진술서 또는 탄원서라는 것이 2장이 공개가 된 마당이니까 뭐 수사가 좀 불가피해 보인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면 받았다가 그 반환했다는 저 진술서의 내용이 네. 상당히 그 실체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탄원서에는 굉장히 구체적인 금액과 그리고 제공했던 장소, 시점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픽 보겠습니다. 자, A 구의원 정치 자금 지원 요구를 받고 2천만 원을 전달했다. 또 다른 구의원은 500만 원 줬더니 구정 선물로는 너무 많고 공천 헌금으로는 또 적다라고 김병기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500만 원을 더 얹어서 1000만 원을 줬더니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 선거를 치르려면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보냈던 거죠. 그 이후에 다른 구의원을 시켜서 다시 또 돈을 받아오고 그래서 2천만 원이 전달되고 1000만 원이 김병기 부인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6개월, 3개월에서 뭐 5개월 사이 뒤에 전달 다시 반환했다고 하는데 그때 김병기 부인이 전달할 때 뭐 새우깡을 이렇게 함께 봉투에 담아가지고 전달했다. 그래서 새우깡 게이트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에 전달할 때 5만 원 건으로 1,500만 원 만들고 만 원 건으로 500만 원 만들어서 2천만 원 박스에 봉투에 담고 그 위에 새우깡 과자 하나 올려서 다시 반환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병기 부인이 이렇게 깊숙이 관여돼 있다는 것도 굉장히 논란이죠. 김병기 부인 같은 경우에는 구의원의 카드도 한 270만 원 써서 논란이 됐던 적도 있었고 특혜 의전 논란도 있었는데 저렇게 돈을 직접 관리하고 요구했다? 이것 또한 의원의 아내로서 할 수 있는 일이냐? 이런 지적들 어떻게 보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구정 때 500만 원 갖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엄청나게 큰 돈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게 구정 선물로 500만 원 너무 적고 많고 공천 헌금으로 하면 너무 작다. 네. 그러니까 500만 원을 공천 헌금으로 가져온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돈을 요구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새우깡에 돈을 넣어서 돌려줬다는데 우리도 새우깡을 하나 얹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게 과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구의원 A와 B만 이랬을까? 지역구에 있는 구의원들한테 다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혜택을 못 받아갖고 돈을 돌려받은 사람 아닙니까? 네. 나중에 몇 개월 후에. 그러면 이미 공천을 받아가지고 확정돼가지고 선거에 나간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했을까? 이걸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김병기 의원은 부인을 통해서 수금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정치자금이 됐건 뇌물이 됐건
저렇게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공천원금도 되게 보면 갖다 주면 거절하다가 마지못해 받는 형식으로 받는 경우가 이제는 사건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돈 자체가 적다고 해갖고 더 가져오라고 하고 그다음에 다른 구의원을 시켜서 수금을 하도록 하고 이게 정말 경악할 만한 일을 김병기 의원하고 김병기 의원 부인이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도 경악한데 좀 더 또 많은 것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의원직 사퇴하고요. 네. 수사 받고 이제 저 정도 사안이 사실로 확인되면 구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형량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이제 부인하고 있는 거 보면 참말로 얼굴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이 전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이거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묵인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 앞으로 탄원서를 냈는데 수사 의뢰도 없이 뭉갠 이유가 무엇인가?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묵인하고 총선에서 김병기를 수족처럼 쓰면서 비명 횡사, 친명 횡재 공천을 했다라는 주장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 당시에는 당연히 몰랐겠지만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2024년, 2023년 말 작성돼서 탄원서 지금 이수진 의원이 제공했다는 탄원서 당대표실을 거쳐갔는데 이게 뭉개졌다. 이거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현 변호사님. 글쎄요, 그 총선 시기에는 특히 이제 이 지역에서 이런 식의 탄원들이 무수하게 올라옵니다. 네네. 그중에 무고성 탄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대표에게 보고하고 결과를 체크하고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고요. 아마 공관위 내지는 윤리심판원, 윤리감찰단 차원의 검토하고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사안들에 준해서 처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시 사안의 성격상 총선을 앞두고 들어오는 내용들이 지금 와서 이제 네. 여러 가지 다른 의혹과 결부되면서 그때도 역시 그럼 돈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추정해 보는 것이지 그 당시 시점에서 기준으로는 그때 나온 일부 의원들의 탄원만을 가지고 그것도 이제 시기적으로 2020년이면 당해에 지방선거가 있던 해도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미리 돈을 줬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조사와 확인을 거쳐본 후에 이 내용의 어떤 신빙성이 좀 없다. 이렇게 해서 아마 당 차원에서 그 종결 처리되지 않았나 싶고요. 이거 이재명 대표가 당시 알았다까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좀 과한 비판인 것 같습니다.